자네는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린 시절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게. 이 못난 친구야, 그때 우린 행복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초록백세입니다. 이번 소설은 김우혁의 소박한 일상과 내면의 행복을 찾는 과정과 친구와의 갈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쫓기도 하고, 때론 소박한 일상 속에서 만족을 찾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두 친구 김우혁과 박만석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야기입니다. 김우혁은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제목 텃밭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 김우혁은 60대가 되면서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아직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듣는 것이 점점 더 싫어졌다. 그래서 그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우혁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다.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는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다. 땅은 촉촉했고 아침 이슬이 채소 잎사귀 위에서 반짝였다. 그는 정성스럽게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봤다.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도시에서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우혁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는 사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서 느끼며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삶의 소소한 기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혁은 고향 친구 중 하나인 박만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었다. 만석은 늘 건강해 보였고 재산도 많아 친구들 사이에서 잘난 체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우혁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만석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 우혁은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다. 만석의 가족 대신 고향 친구 몇 명만이 조문을 왔다. 우혁은 만석의 삶을 회상하며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다. 우혁은 만석의 빈집을 보며 그의 외로움을 생각했다. 만석은 아내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큰 집, 많은 재산도 결국 만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가족도 없고 화려한 재산도 없었지만 텃밭을 가꾸는 작은 기쁨과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우혁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김우혁과 박만석의 갈등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성격과 삶의 가치관은 전혀 달랐다. 만석은 항상 경쟁심이 강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타입이었다. 반면 우혁은 소박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다. 오래전 한 모임에서 만석은 자식들의 성공과 자신의 사업 성공담을 자랑하며 우혁을 깎아내렸다. 김우혁, 너는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니? 자식도 없고 돈도 별로 없잖아. 난 이해가 안 돼. 만석이 비아냥거렸다. 우혁은 그때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무시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만석아, 난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돈이나 자식 자랑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우혁이 말했다. 하지만 만석은 우혁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날 이후 우혁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기 꺼려졌다. 만석의 무시와 자랑이 계속되면서 우혁은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만석의 죽음 이후 우혁은 더욱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고 자식 자랑도 듣지 않게 되었지만 그가 가꾼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텃밭에 작은 작물들이 자라듯이 그의 마음속 행복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텃밭으로 나간 우혁은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며 생각했다. 내 삶은 나의 텃밭처럼 소중한 것이구나. 오늘도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리라. 그는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작은 새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치고 햇살은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우혁은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바라보며 삶의 소소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는 작은 텃밭이 곧 행복의 전부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갔다. 자연과 함께하는 평온한 삶 속에서 우혁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저자의 후기.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재산, 자식의 성취를 행복의 척도로 삼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우혁과 박만석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소한 기쁨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우혁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박만석의 이야기는 보여주기 위한 물질적인 성취는 결국 혼자 남은 쓸쓸한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이 소설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설 속 김우혁처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소중히 가꾸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텃밭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싶습니다. 이 소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